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AI 산업 지형도 및 트렌드 분석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고도화해서 4월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리포트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2026년 4월 첫째 주 글로벌 AI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5대 핵심 축으로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좀 심상치 않은 한 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조 달러 규모의 주문 잔고를 확인했고 오픈AI는 122조 원을 조달했으며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미국 전체 원전 용량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핵심 변화 5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신호, 추론 인프라에 대한 전면 투자입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을 공개했고 2027년까지 1조 달러의 주문 잔고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추론의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픈AI도 122조 원의 신규 자금 조달을 완료했고요. 두 번째 상승 신호, HBM4 본격 양산입니다. HBM4가 뭐냐면요. AI 칩 옆에 레고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삼성이 2월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역대 최대인 73조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건 메모리 회사의 이익률이 칩을 만드는 회사, 파운드리를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 마진 플립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전환 신호입니다. AI가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네모클로, 엔트로픽의 MCP가 9,700만 번 설치되면서 에이전트 시대의 산업 표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강 신호, AI 전력 위기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이 41기가와트에 도달했는데 이건 5년 만에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허가가 중단됐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관찰입니다. EU AI 액트가 8월 2일에 전면 시행됩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텍사스 등 주 단위 AI 법률이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매주 추적하는 시대 키워드의 유효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고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매주 리서치를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가설이에요. 화면에 테이블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추론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만든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 젠슨 황이 직접 추론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했고 딜로에 따르면 추론이 전체 AI 컴퓨팅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효성 강화됨입니다. 물리적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활동하는 것.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블루프린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중국 AGIBOT 휴머노이드 1만 대를 출하했습니다. 가속 중입니다. 에너지 주권, AI 인프라를 위한 전력 확보가 국가 전략 과제가 된 것. 데이터 센터 41기가와트, 버지니아 허가 중단, 위기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에이전틱 전환, AI가 대화에서 자율실행으로 넘어가는 것. MCP 9,700만 설치, GPT 5.4 컴퓨터 사용, API 출시, 주류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규 추가된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규제 현실화, AI 규제가 논의에서 시행 과징금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EU AI 액트 8월 시행, 미국 주법 발효, 긴급 단계입니다. AI 인프라 안보화, 이란 드론이 UAE의 AWS 시설을 공격하고 WEF가 AI 인프라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관찰 중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축으로 들어갑니다. 지능의 원천, 영어로는 Data and Intelligence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영역인데요. 이번 주 온도는 과열입니다. 전주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왜 과열이냐? GPT 5.5 출시가 수준외로 예상되면서 프론티어 모델 경쟁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이 다루는 범위를 보시면요. 크게 4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째, LLM 옴니 모델 GPT 5.4, 클로드 오프스 4.6, 제미나이 3.1 같은 프론티어 AI 모델들입니다. 둘째, 데이터 공급 처리,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는 영역입니다. 요즘은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만든 학습 데이터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셋째, 소버린 AI, 국가별로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움직임입니다. 자국 데이터를 자국에서 처리하겠다는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이죠. 넷째, 산업 특화 모델 의료, 금융, 법률, 제조 등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입니다. 코딩 에이전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도 기업 5곳을 보겠습니다. 오픈AI 3월에 GPT 5.4를 출시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마우스 움직이고 화면 보고 클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122조 원 신규 자금 조달, 연매출 35조 원 돌파.
그리고 GPT 5.5 코드명 스퓨드의 사전학습이 3월 24일에 완료됐습니다. 수준의 출시가 예상됩니다. 엔트로픽 클러드오프스 4.6이 코딩 벤치마크의 SWE 벤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MCP라는 AI 에이전트 연결 프로토콜이 9,700만 번 설치됐습니다. 연환산 매출 190억 달러, 클러드 코디라는 코딩 도구만 2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클러드 미도스라는 차세대 모델이 비밀리에 테스트 중인 것이 데이터 유출로 밝혀졌습니다. IPO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구글 4월 2일에 제미나이 3.1%를 출시했습니다. 터보퀀트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메모리 병목을 6배 줄이는 기술도 공개했고요. 제마4라는 오픈소스 모델도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풀었습니다. 메타 자체 AI 칩 MTIA 400을 데이터 센터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죠. 오케일로라는 원자력 스타트업과 오하이오의 1.2기가와트 원자력 캠퍼스 계약도 맺었습니다. XAI 스페이스X에 2,500억 달러 규모로 인수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기업들입니다. 미스트럴 AI, 유럽의 소버린 AI 대표 기업입니다. EU 정부와 기업의 AI 도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중국 오픈소스 LLM의 선두인데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클로드를 1,600만 번이나 호출해서 그 결과물로 자기 모델을 학습시키는 증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엔트로픽 측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카나 AI, 일본의 소버린 AI 스타트업으로 진화 알고리즘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모델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의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첫째, 모델 동질화입니다. 오픈소스 모델들이 프론티어 모델 성능의 90%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건 AI 회사들 입장에서 모델 자체만으로는 돈 벌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차별화 포인트가 모델에서 제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도 높음, 상승 추세입니다. 둘째, 학습 데이터 고갈과 저작권 분쟁. NYT 대 오픈AI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유는 저작권 투명성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안 사고 증가. 엔트로픽 소스코드 유출, 중국 해커의 클로드 코드 악용 등 AI 모델 자체가 공격의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축 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 축의 동향이 다른 축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프론티어 모델의 파라미터가 10조 개를 넘으면서 축 2의 GPU, HBM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에이전틱 AI 확산은 축 5의 거버넌스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추론 워크로드 급증은 축 4의 전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 별표 컴퓨팅 기반 별표입니다. AI를 실제로 구동하는 칩과 하드웨어,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온도는 역시 과열입니다. 엔비디아 GTC 2026이 3월 중순에 열렸는데 그 파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AI 가속기 GPU, TPU, LPU 같은 연산 칩입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 AMD MI400, 구글 TPU V6이 대표적이고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로크의 LPU3도 있습니다. 커스텀 ASIC, 특정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하는 칩입니다. 구글이 브로드컴과 함께 만드는 TPU가 대표적이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메타의 MTIA도 있습니다. HBM4 메모리, 아까 설명드린 초고속 메모리,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세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CPO,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엔비디아 GTC에서 메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3나노 공정, 3,360억 개 트랜지스터, HBM4 288GB, 이전 세대 대비 전성비가 10배 개선됐습니다. 그로크 3 LPU 추론 전용 칩도 발표했고 다이나모 1.0이라는 추론 전용 운영체제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2027년까지 1조 달러 매출 전망. 그 다음 세대인 파인맨은 2028년에 나옵니다. TSMC 메라 루빈 GPU의 핵심 파운드리입니다. 3나노 노드 양산을 본격화했고 더 미세한 A16 노드도 개발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 53%로 세계 1위, CES에서 16층 48GB HBM4를 공개했고 3분기 양산 예정입니다. 차세대 HBM 사이의 로직 다이에 TSMC 3나노를 쓸지 검토 중입니다. 삼성 HBM4를 2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생산부는 전량 매진, 반도체 투자로 73조 원, 역대 최대를 발표했습니다. 브로드컴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글 TPU 공급도 유력해졌습니다. 브로드컴, 구글 TPU용 커스텀 칩의 설계 파트너이자 AI 추론 전용 ASIC 시장의 핵심 기업입니다. AMD MI400 시리즈를 준비 중이고 HBM3이 288GB를 탑재한 MI325X로 메모리 밀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의 차차 세대 칩, 파인맨의 아이오다이 위탁 생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0억 달러어치 인텔 지분을 사면서 협력 관계가 강화됐습니다. 마이크론 HBM4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납품 완료했고 연말까지 월 1만 5천 웨이퍼 HBM4 전용 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히런트 엔비디아의 400기가 bps 속도의 실리콘 포토닉스를 공급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 광통신의 핵심 부품 회사입니다. 그로크 엔비디아에 200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LPU 3추론 전용 칩이 3분기에 출하 예정입니다.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TSMC 단일 의존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첨단 AI 칩의 80% 이상이 대만 TSMC 한 곳에서 나옵니다. 대만 해협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건 산업 전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심각도 높음이지만 전주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HBM4 수율 문제도 있습니다. 16층을 쌓는 건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렵습니다. 각 층의 두께를 3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3분의 1로 깎아야 합니다. 축간 연결을 보면 미라 루빈이 전성비를 10배 개선했지만 절대 전력량은 오히려 늘어나서 축사의 에너지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고 추론 효율 향상은 축일의 에이전틱 AI 대규모 배포를 가능하게 하며 제슨 톨 로보틱스 컴퓨터는 축3의 휴머노이드 온디바이스 AI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 별표 물리적 실행 별표입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일을 하는 영역인데요. 이번 주 온도는 활발입니다.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블루프린트를 공개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프로토타입에서 양산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에이전틱 AI, AI가 사람 도움 없이 알아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까지 하는 거죠. 피지컬 AI 파이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AI입니다. AX, 산업 AI 전환, 기존 제조, 물류, 의료 등의 산업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바이터 시뮬레이션,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복제해서 로봇 학습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대표적입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 데이터 팩토리 블루프린트를 4월에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네모클로 로 에이전틱 AI를 기업에서 쓸 수 있게 했고 커스모스라는 월드 모델로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유베로와 28개 도시 자율주행 파트너십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젠, 이 휴머노이드를 BYD와 함께 올해 2만 대 양산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나우 GTC에서 AI 컨트롤 타워를 발표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기업에서 일할 때 뭘 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실험에서 운영으로 가려면 이런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피겨 AI 피겨 03이라는 대량 생산용 휴머노이드 설계를 완료했고 1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CES에서 전기식 애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산업용 자재 핸들링과 주문 처리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기업들인데요. AGIBOT,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 출하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초의 대규모 생산 이정표입니다. 원엑스 노르웨이 회사인데 가정용 휴머노이드 애니오를 올해 첫 고객에게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공장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유니트리 중국 회사인데 지원 휴머노이드의 가격이 1만 6천 달러, 약 2,2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면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도 휴머노이드를 살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배터리 수명 한계, 대부분의 휴머노이드가 연속 3에서 4시간밖에 못 움직입니다. 공장 교대 근무 8시간에 한참 못 미치죠. 에이전틱 AI 실패 패턴. 이건 이번 주 새로 등장한 리스크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 배치되면서 테스트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크 스키핑이라고 해서 긴 작업 중간에 단계를 건너뛰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 간 연결에서는 휴머노이드 양산이 축 2의 엣지 AI 칩 수요를 늘리고 에이전틱 AI 실패 사례가 축 5의 거버넌스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 지속 가능성,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이번 주 온도는 과열이고 솔직히 5개 축 중에서 가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41기가와트, 버지니아 허가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41기가와트입니다. 이걸 감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온사이트 발전, BYOP, Bring Your Own Power, 즉 데이터 센터가 자기 발전소를 직접 짓는 겁니다. 가스터빈이나 연료전지를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SMR, 원자력,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AI 칩이 엄청난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기존 에어컨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칩에 직접 냉각액을 흘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 플러스 배터리, 대규모 태양광, 풍력 계약과 그리드 스케일 배터리 저장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사입니다.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16억 달러를 들여 재가동하는데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짜리 2기가와트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역대 최대 기업 원자력 계약입니다. 캘핀 인수로 미국 최대 발전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컨스텔레이션과의 2기가와트 계약이 핵심입니다. 전력 확보가 Azure AI 확장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 겁니다. 아마존, 엑스에너지 SMR 5기가와트 배치 지원, 텍사스 1.5기가와트 태양광, 탈렌 에너지와 1920메가와트 원자력 전력 구매 계약까지 에너지 확보에 가장 다각화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TPU V6 클러스터에 액체 냉각을 적용해서 전력 오버헤드를 30% 줄였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미국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인증을 받은 SMR 설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km 메타와 오하이오에 1.2기가와트 원자력 캠퍼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 1단계 발전 목표입니다. 딥 어토믹,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미국 최초의 원자력 AI 데이터 센터 통합 캠퍼스를 제안했습니다. 60메가와트 전기와 60메가와트 냉각을 동시에 제공하는 SMR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죠. GE 베르노바 BWRX300이라는 SMR을 개발 중인데 캐나다에서 2029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UAE, 영국에서 배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 축에서 가장 심각한 리스크는 수요 공급 시간 불일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SMR은 완성까지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를 천연가스가 메우고 있어서 빅테크의 탄소 중립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도 높음, 악화 추세입니다. 전기요금 정가도 심각합니다.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기요금이 42% 올랐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일반 시민의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 중국의 링롱원이 올해 상반기에 세계 최초 상업 SMR로 가동될 예정인데 미국은 아직 가동 중인 상업 SMR이 하나도 없습니다. 5번째 축, 신뢰와 성장, 거버넌스와 보안입니다. 이번 주 온도는 활발이고 EU AI 액트 전면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실험에서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규제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요건이 됐습니다. 하위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AI 보안 플랫폼, ASPM, AI 모델의 취약점을 관리하고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거버넌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일할 때 뭘 했는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디지털 출처 확인,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고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규제 준수 솔루션 EU AI 액트, 미국 주법, ISO 42001 같은 규제에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입니다. 서비스나우 GTC에서 AI 컨트롤 타워를 발표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5월 나울리지 2026에서 추가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픽 컨스티튜셔널 AI라는 안전 프레임워크의 선두인데 역설적으로 AI 안전을 강조하다가 미국 국방부와 충돌했습니다. DoD가 AI의 군사 활용을 원했는데 엔트로픽이 제한을 걸자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겁니다. 보통 적대국 기업에나 하는 조치를 AI 안전을 중시하는 미국 기업에게 한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코덜 KKR 주도로 9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AI 개발 환경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시 코얼리션, 미국의 AI 관련 입법 동향을 주간 단위로 추적하는 단체입니다. 테네시에서 AI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네브래스카에서도 챗봇 안전법이 진행 중입니다. IBM 왓슨 거버넌스로 AI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있고 GTC에서 네스트로와 AI 파일럿을 공개했는데 데이터 갱신 시간을 15분에서 3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가장 긴급한 리스크는 EU AI 액트 준비 부족입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자기 회사에서 AI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인벤토리 자체가 없는 거죠. 8월 전면 시행 시 과징금이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입니다. GDPR의 4%보다 더 세요. 규제 분절화도 문제입니다. EU, 미국, 중국이 각기 다른 AI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은 복수의 규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이 이번 주 새로 확인된 리스크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일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표준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5대 축 밖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호들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부상관찰이라고 부르고 3단계로 추적합니다. 새싹 씨앗, 아직 연구나 특허 수준의 미약한 신호입니다. 풀 새싹,
대기업이 참여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가시화된 신호입니다. 나무 후보 축, 자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독립축으로 분리를 검토할 수준입니다. 후보 축으로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별표 AI 인프라와 국가안보의 융합 별표입니다. WEF가 AI 인프라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고 3월에 실제로 이란 드론이 UAE의 아마존 AWS 시설을 공격했고 엔트로픽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당했습니다. AI 인프라가 군사적 지정학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축4와 축5의 교차점인데 독립 축 분리를 다음 분기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싹 단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코딩 에이전트 생태계입니다. 클로드 코드가 25억 달러, 코덱스가 200만 주간 사용자, 코딩이라는 영역 자체가 AI에 의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AI 고용시장 구조 변화입니다. 3월 미국 감원 통계에서 AI가 핵심 요인으로 처음 잡혔습니다. 씨앗 단계에는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아직 학술 단계이지만 2028년 상용화 가능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신호들이 중요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 5대 축은 기술 가치사슬 관점의 분류입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현재 AI 산업은 기술을 넘어서 지정학, 노동시장, 국가안보 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된다면 기존 축4 에너지와 축5 거버넌스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새로운 분석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전력이나 수도처럼 AI 인프라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코딩 에이전트가 독립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코딩이 더 이상 축1 모델의 하위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제품 시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AI 고용 충격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의 신호입니다. 종합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론의 전환점이 공식 선언됐습니다. 젠슨 황이 GTC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AI가 실제 생산적 작업을 수행하는 추론의 전환점에 도달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 100%가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쓰고 있고 포춘 500 기업들이 에이전틱 AI를 실험이 아닌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AI 산업의 수익 모델이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모델을 돌리는 것으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둘째, AI 빅3의 매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오픈 AI 250억 달러, 엔트로픽 190억 달러 ARR. 1분기 AI 벤처 투자만 2,670억 달러로 전분기의 2배입니다. 오픈 AI 122조 원, 엔트로픽 42조 원의 메가 라운드가 이어지면서 이 돈이 전부 추론 인프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반도체 수요와 전력 수요를 폭발시키는 구조입니다. 향후 2에서 4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화면에 표가 보이실 텐데요. 가장 임박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4월 중에 두 가지 대형 이벤트가 예상됩니다. 하나는 오픈 AI의 GPT 5.5 출시입니다. 코드명 스퍼드 사전학습이 이미 완료됐고 CEO 샘 알트만이 수준에 라고 했습니다. 벤치마크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도스 공식 발표입니다. 오프스 4.6을 넘는 완전히 새로운 티어의 모델인데 사이버 보안 이중 용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2분기 중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GPU가 IBM 클라우드에 배치됩니다. 클라우드 AI 추론 인프라의 세대 교체가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링롱원 SMR이 세계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겁니다. 8월 2일에 EU AI 액트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반기에는 엔트로픽 IPO가 추진됩니다. 4천에서 5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에 6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AI 업계 두 번째 대형 IPO입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추론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십시오. 학습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추론, 즉 만든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 AMD MI400 같은 추론 최적화 칩과 다이나모 같은 추론 전용 운영체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둘, 에너지 전략 없는 AI 전략은 미완성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41기가와트 시대에 에너지 확보는 AI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BYOP, 원자력 PPA, 액체 냉각 등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합니다. 셋, EU AI 액트 8월 시행 대비를 서두르십시오. AI 인벤토리 구축, 위험 분류, 기술 문서화, 적합성 평가를 이번 달에 시작해야 합니다. 과징금이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의 7%입니다. 사업에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넷, 멀티모델,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십시오. GPT 5.4, 클러드 오프스 4.6, 제미나이 3.1%가 각각 잘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의 AI에 올인하는 것보다 용도별로 최적의 모델을 조합하는 전략이 비용과 성능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다섯,
에이전트 거버넌스를 지금 설계하십시오. AI 에이전트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걸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 AI 컨트롤 타워, MCP 기반 감사 추적 같은 에이전트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유리합니다.